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하니 더보기란 고정 댓글 혹은 1866-1009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공식 경기 8연승을 달성하면서 엄청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류의 영상을 좀 많이 찍는데 첼시와 아스톤 빌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첼시는 그 영상 이후에 중간에 약간 패배가 섞여 있었고 아스톤 빌라는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과연 시티는 어떤 운명을 가지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시티가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스날과 리그 순위 2점 차로 엄청난 추격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를 편안하게 이긴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노팅엄과의 경기를 제외하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시티가 시즌 초반에 토트넘, 브라이튼한테 2연패 할 때까지만 해도 이번 시즌 이거 시티 우승 경쟁할 수 있는 거야? 뭐 한 3위만 해도 잘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리버풀이 5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아스날도 잘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일단 우리가 기억에서 잊은 게 로드리라고 볼 수 있는데 로드리 없이도 이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 과연 로드리 없는 시티가 어떤 방식 그리고 어떤 선수들의 기여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시티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베스트 11의 정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쓰여있는 베스트 11이 뭐 시티 팬들이라면 눈 감고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베스트 11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도쿠가 없을 때는 라인더러스가 나오면서 셰르키, 포든 이렇게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왼쪽 사이드로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지금의 이러한 4-1-4-1 라인업은 셰르키가 부상당하고 나서 리그 선발 복귀한 본머스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뛰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발이 맞는다고 하죠. 그런 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맞이했고요. 특히나 뭐 도쿠, 포든, 실바, 셰르키 이 선수들의 유연한 스위칭 플레이가 늘어나면서 상대 수비진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시티가 뭐 레인더스 코치가 오고 나서 직선적인 부분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어쨌든 시티는 점유율 위주의 축구라서 어느 정도 에너지 고갈 없이 유지가 가능했고요. 어느 정도 에너지 고갈이 적기 때문에 베스트 11이 그나마 잘 유지되고 있고 만약에 뭐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거나 전체적인 압박을 강하게 하면 중간중간에 로테이션을 돌려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합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체력 관리만 잘 된다고 하면 경기력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티 선수들 여러 선수들이 지금 이 8연승에 기여를 충분히 했지만 역시나 셰르키의 압도적인 퍼포먼스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제가 셰르키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지금 셰르키가 리그 어시스트 공동 1위입니다. 브루노와 함께 7개로 1위고요. 90분당 어시스트, 기대 어시스트 둘 다 1위입니다. 셰르키가 출전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 리그에서 2골과 7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건 90분당 뽑아주는 공격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회 창출도 90분당 1위고 빅찬스 메이킹은 90분당 안 따지고 그냥 전체 선수 중에 1위입니다. 11개입니다. 그래서 뭐 셰르키가 지금 플레이 메이킹이나 동료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들은 그냥 지표상으로도 리그에서 가장 좋은 선수가 팩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셰르키라는 선수가 정말 적응을 잘하고 있고 아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셰르키는 퍼스트 터치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양발로 발에 쫀득하게 쫙 붙여서 퍼스트 터치를 기가 막히게 하고요. 뭐 슈팅과 패스, 오른발과 왼발에 여러 선택지로 게임을 하는 느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슈팅할지 패스할지 이걸로 선택지가 2개 생기죠. 그거를 왼발로 할지 오른발로 할지 그럼 이제 곱하기 2가 되니까 뭐 남들이 2개의 선택지를 가진다면 셰르키는 뭐 비유하자면 4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 그래서 훨씬 더 위협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시티의 8연승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 돈나룸마의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가 축구하다 보면 계속 필드 플레이어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엄청나게 큰 부분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시티의 바로 직전 골키퍼가 에데르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일단 시티 팬분들이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거든요. 우리 골키퍼가 드디어 공을 막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골키퍼가 공을 막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갈증을 돈나룸마가 제대로 해소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시티가 최근에는 경기력이 되게 좋고 주도하는 흐름이 많아서 공격 허용을 조금 적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 집중력 유지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나한테 공이 안 오다가 그 가끔 한 번 왔을 때 그거를 세이브하는 거, 이런 게 집중력 저하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이슈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나룸마가 펀칭을 할 걸 잡아버리면서 말 그대로 진짜 안정적인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정성과 더불어서 슈퍼 세이브까지 많다 보니까 팀의 승점을 엄청 지켜주고 있는 거죠. 저는 글쎄요, 못해도 한 10점 이상은 지켜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골키퍼가 있다는 거, 당연히 수비수에게는 자신감을 줄 수 있죠. 또 수비수가 수비할 때도 되게 편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팀 골키퍼가 먼 거리에서 슈팅하게 해주면 그건 잘 막는다, 그러니까 중거리는 허용해도 어느 정도 세이브를 해준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선수한테 더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또 돈나룸마가 정면으로 오는 슈팅은 잘 막는다, 그러면 이제 수비수들은 가마차기 각도만 막아주면서 팝포스트 바깥쪽으로 공격수를 유도해서 슈팅을 하게 만들겠죠. 그럼 이제 니어포스트 각은 돈나룸마가 막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비수들이 에너지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공격수들은 반면에 기회가 적다면 내가 이 기회를 꼭 살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돈나룸마는 잘 막아주다 보니까 이번 기회 아니어도 또 동점이 유지되거나 리드가 유지되면서 공격수한테 추가 기회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나룸마의 존재 정말 크게 느껴지고요. 뭐 발밑 부분도 화려하지 않다 뿐이지 저는 큰 부족함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 다음 2선 무한 스위칭 시스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일단 도쿠가 있었을 때는 도쿠가 프리롤 적응도가 되게 상승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뛰지만 오른쪽으로 들어와서도 잘하는 그런 도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셰르키, 베실바, 포든 모든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와 우측 윙어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3명의 선수가 구역 개념으로 빈자리를 계속 채워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이 있으면 어떤 선수가 특정 구역에 항상 머무르는 그런 포지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1번 구역에 내가 가 있으면 2번에 넣어, 3번에 넣어, 이런 식으로 빈자리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전형적인 윙어가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스위칭을 만들기 때문에 뭐 윙어한테만 기대하는 그런 내려앉은 수비를 깨는 돌파, 그런 것들이 시티는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쿠가 없어도 지금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사비뉴, 밥 이런 선수들을 강제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시티가 도쿠가 빠져도 어느 정도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미친 풀백 2명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결국에 상위권 팀들은 두 가지 포지션에서는 무조건 든든한 선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1번 수비형 미드필더, 2번 풀백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구단주여도 돈이 많다면 아마도 공격수나 뭐 윙어 같은 선수한테 큰 돈을 투자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수들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아래로 내려오면서 우선순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풀백까지 좋은 팀은 나머지 자리는 저는 다 어느 정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보강을 하고 나서 선수의 개인 폼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티의 풀백 2명이 지금 안정화돼 있다, 그거는 나머지 자리는 기본적으로 강하고 이 풀백까지 강하다, 저는 이렇게 또 이해를 하고 싶거든요. 일단 니코랄리라는 선수, 시티의 성골뉴스, 그리고 05년생입니다. 상징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선수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팀구 홈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수니까. 그 다음에 유틸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풀백보다는 유틸리티성이 있죠. 그리고 공격 가담 능력,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세트피스에 도움을 주거나 직접 마무리하는 능력들도 있습니다. 수비 능력, 요새는 수비 능력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피지컬도 큽니다. 리코 루이스가 풀백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이 피지컬 때문인데 오라일리는 확실한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죠. 그 다음 마테우스 누네스. 마테우스 누네스는 걱정거리였던 수비력 이슈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클래식 풀백 같은 그런 직선 전진도 가능한 수비수고 특히나 이제 프리한 상황에서 크로스 퀄리티가 되게 좋아서 마테우스 누네스까지 올라와 주다 보니까 시티가 뭐 빈자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바로 니코 곤잘레스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시티 성적 1등 공신 중에 하나다. 패스기를 안정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이 되게 늘었고 저는 또 니코 곤잘레스 돌아서는 동작이 많이 깔끔해졌다.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지컬까지 보유하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등지고 리턴해주는 플레이도 어느 정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역습의 기점이 되는 패스, 전환 패스도 저는 많이 성장했다고 느껴요. 특히나 뭐 리버풀 상대로 3대0으로 이길 때 보면 전환 패스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3선이 지금 시티가 없는 상황에서 매 경기 계속 1인분 이상을 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어쨌든 지금 대체할 선수가 없는데 부러지지 않으면서 계속 한 자리 채워주는 거 그리고 나올 때마다 1인분 이상 해준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난 겨울에 왔지만 무언가 시티 팬들한테는 얘 제대로 영입한 거 맞아? 게다가 뭐 펩이 출전 시간을 많이 부여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걱정을 한 번에 씻어버리는 이번 시즌의 퍼포먼스입니다. 그 다음 캡틴 베르나르도 실바 언급 안 할 수 없겠죠. 베르나르도 실바가 있기 때문에 이 축구가 돌아간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고요. 펩의 축구에 대해서 현재 가장 이해도가 높은 선수가 누구냐? 베실바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펩 아래서 뛰기도 했고 여러 자리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빌드업 시 3선 위치까지 내려와서 니코 곤잘레스를 도와주기도 하고 거기서 빌드업도 아주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플레이메이킹 능력 있고 안정적인 패스 전개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실수 없는 기본기라는 부분 아주 높이 사고 싶습니다. 경기 보면은 실수가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베실바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훨씬 더 화려한 플레이 스타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는 저는 되게 안정적인 스타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자리는 그냥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골이라는 건 결국 화려한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가 맞아떨어질 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베실바가 자기 자리에서는 무조건 미스를 안 내니까 말 그대로 연결고리 역할을 진짜 제대로 계속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셰르키나 포든 같은 선수들이 공격에 훨씬 더 날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실바 정말 좋은 선수고요. 아래 또 적었듯이 화려한 역할이 아니라 주목도는 조금 낮을 수 있는데 역체감이 심하고 안정적인 1인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발에 꼭 포함시켜야 되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카운터 득점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지난 시즌에 비해서 확실히 점유에 집착하지 않는 느낌. 레인더스의 합류로 인해서 직선적인 느낌이 추가됐다. 이 부분 언급드리고 싶고요. 셰르키 한방 패스가 홀란드를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쿠가 있었을 때는 도쿠도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성장해 있었어요. 이번 시즌. 그래서 홀란드한테 한 번에 주는 패스들이 상당히 위력적이었고요. 또 홀란드의 미친 골 결정력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패스를 지원받는 선수가 결국엔 득점을 지어줘야 그 공격 과정이 의미 있게 되는 건데 뭐 홀란드는 진짜 넣을 거는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원더골까지. 일단 절대 세게 차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다. 세게 차려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슈팅이 제대로 안 나갈 때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슈팅이 되게 깔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역습 상황에서 홀란드가 역시나 좀 자신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레인더스 코치가 오고 나서 시티가 역습 상황에 그 공을 계속 점유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역습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데 홀란드 이 상황에서 역시나 자신감 있게 플레이한다. 그리고 역습 상황을 또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세메뇨에 대한 얘기죠.
지금 시티가 이미 강력한 2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메뇨가 오면 정말 많은 자리에서 뛸 수 있고, 일단 세메뇨 양쪽 윙어 모두 가능하고 득점력이 있다. 그리고 시티와 세메뇨가 서로 원하는 중이다. 그래서 개인 합의는 문제 없고, 또 본머스와의 합의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바이아웃이죠. 6,500만 파운드 정도의 바이아웃을 지불하면 생각보다 저렴하게 세메뇨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글쎄요, 세메뇨는 거의 맨시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시티에서 세메뇨까지 추가된다면 아주 무서워질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거리도 있죠. 바로 이 주전만 계속해서 게임을 뛰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그런 이유는 공격적인 서브 선수가 마땅치 않아요. 최근에 서브에 어린 선수를 많이 데려오는 걸 보고, 아, 지금 선수가 없구나, 이런 느낌을 느꼈고, 사비뉴는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요. 네이션스컵으로 인해서 누리와 마르무시의 공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누리는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왼쪽 윙어로 써도 될 정도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펩이라면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공격적 서브가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걱정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3선 교체 자원이 아무도 없다. 그나마 뭐 마테우스 누네스를 끌어와서 쓸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니코 곤잘레스가 전체적으로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니코 곤잘레스의 체력적인 부담이 있고, 노팅엄전에는 니코 곤잘레스의 움직임이 줄어든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거리를 결국 시티가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상당한 선수들이 빨리 돌아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승에 도전하는 팀 치고는 스쿼드가 두껍다는 얘기는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티의 8연승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과연 시티가 내년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시티 특유의 후반기가 작동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